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에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이슈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전기요금, 밥상 물가, 기름값 등 여러가지 생활비가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우리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은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받아놓은 대출의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을 또 다시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주저리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언제 잡힐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잡히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인플레는 스스로 살아 움직이면서 힘을 키워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A라는 물건이 있다고 해볼게요. 물가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내일 또 물가가 오를 것을 두려워하면서 A를 바로바로 구매합니다. 그럼 A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A의 가격은 또다시 오르겠죠. 그렇다면 또 A를 사려는 사람이 몰려들고 또 가격은 오르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인플레를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가 심했었던 시기를 1970년대, 80년대로 꼽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연준회의가 있을 때마다 인플레가 계속 심해지니까 그때마다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 타겟치를 높여왔습니다. 파란색은 77년 9월달 연준회의 때 금리 인상 타겟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맨 오른쪽 빨간색은 80년 3월달 연준회의 때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상 타겟치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왼쪽에 비해 오른쪽 금리 인상 타겟치를 보면 기준금리가 5% 정도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인플레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인플레는 스스로 힘을 키워간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딱 이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인플레가 빌런도 아니고 무슨 힘을 키운다는 거지? 그리고 요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9.1% 피크를 찍고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스티키 프라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끈적끈적한 물가입니다. 통신비, 주거비처럼 잘 오르진 않지만 한번 오르면 내려오기도 쉽지 않은 물가를 끈적끈적한 물가, 스티키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이 물가는 최근에 6%까지 올랐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듯이 9.1%로 피크를 친 소비자 물가와 달리 끈적끈적한 물가는 브레이크를 잃은 것처럼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시간을 1970, 198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1970년대 파란색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자 연준에서는 검은색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시장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이러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 1980년 연준은 더 높은 금리 20%까지 금리를 올리고 나서야 인플레가 잡혔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은 더욱더 강경하게 나가면서 지금의 인플레를 뿌리 뽑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이란 게 연준에서 혼자 금리를 올려서 해결이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힘을 모아야 이런 인플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즉 국제 공조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조가 지금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하나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WTI 국제유가 차트입니다.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때 마이너스 국제유가를 기록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 쭉 반등하다가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75달러까지 내려왔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위로 상승 전환해 버렸습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돌아선 변곡점 자리에서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요? 이때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는데 사우디와 러시아를 포함해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은 하루에 2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 최대 폭의 감산이라고 하죠. 현재 경기 침체 이슈가 커지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는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산유국들이 인위적으로 공급량을 줄여서 국제유가를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원국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올라줘야만 자기네들이 기름을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찾아가서 제발 기름 좀 달라고 했었는데 사우디는 이를 다 무시하고 그냥 노 밖으로 감산을 해버립니다. 2년 전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자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산유국들이 국제유가를 끄집어 올리려고 하루에 1000만 배럴 정도를 감산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는 인플레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산유국들이 70달러의 국제유가를 폭락했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감산을 하면서 국제유가를 다시 위로 끄집어 올려버리면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우디와 러시아가 연합하면서 미국에게 복수하기 위한 정치적인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욱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WTI 국제유가의 최근 부분을 확대한 것인데요.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높은 9.1% 상승을 보였었죠. 이때는 국제유가가 피크를 치는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다 함께 피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하락하는 국제유가와 함께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조금씩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10월 13일에 발표되는 9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적당히 나올 것 같은데요. 하지만 11월달에 발표되는 10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10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국제유가 차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제유가가 진정되지 않고 다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11월 달에 발표되는 10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꽤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2021년 10월 달부터 소비자 물가지수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11월에 발표되는 10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7%대 물가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표기가 된 퍼센트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섞이면서 국제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7% 물가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 의원들은 더욱더 강경한 발언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연준 의원 중에 이 세 분들은 코로나 때 돈 풀기를 엄청 주장한 비둘기파였고요. 올해 초 금리 인상 초창기 때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주장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랬었던 분들이 10월 초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근원 인플레가 내려오고 있다는 증거를 거의 보지 못했다면서 연준은 인플레가 내려온다는 명확한 증거를 볼 때까지 금리 인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높은 금리를 쉽게는 내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에서 4.5% 수준으로 올리기를 원한다면서 그 이후 금리를 그 수준으로 유지해서 시장과 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이미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빨리 금리를 내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 두 번째 분들은 아직도 비둘기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 시장의 금리 인하 전망이 현실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비둘기파였다가 이제는 매파로 전향을 해버렸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오펙 플러스 회의 이후에 다시 한번 인플레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정치적인 이슈로 연결되면서 더욱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차근차근 다뤄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